자, 이제 제법 사무실 페인트 색이 나오고 있어요. 네, 사무실 페인트가 어느 정도 다 칠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90% 이상 작업이 끝난 상태이고요. 이틀에 걸쳐서 지금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본의 물가 중에서 그 인건비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 하거든요. 일본이 저는 되게 비싸다라고 늘 영상에서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라이브 때도 그렇고 영상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일본이 비싸지 않다, 오히려 한국이 더 비싸다, 내지는 뭐 되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이 비쌉니다. 근데 거기 인건비가 비싸서 그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한국 분들 중에서.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이 물론 뭐 20년 전, 30년 전 뭐 이럴 때는 한국보다 인건비가 당연히 비쌌죠. 그래서 솔직히 많은 한국 분들이 환율 차이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일본에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이 왔었고요. 그리고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불법 체류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실제로 지금은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인건비에 대한 갭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일본이 더 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비싼 이유는 뭐냐면, 그 유통 과정이나 불합리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에 대한 갭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페인트 얘기를 할게요. 저희는 사실은 이 사무실에 일본이 워낙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근데 그 인건비가 비싸다라는 게 개개인이 가져가는 인건비가 비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페인트를 사서 한번 저랑 제 아는 지인분들이랑 같이 페인트 칠을 해보려고 했어요.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제 일본 파트너분이랑 같이 여기 오키나와에서 가장 큰 페인트 전문 매장에 갑니다. 거기는 페인트만 파는 곳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큽니다. 뭐 창고도 무지 크고요, 사무실도 무지 크고, 직원도 엄청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무실 사이즈를 다 알려주고, 어떤 색깔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직접 칠하려고 그러면 뭐 붓도 있어야 되고 롤링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재료들을 사야 되기도 하고 도구도 사야 되잖아요. 그런 가격, 그다음에 사무실에 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페인트의 가격, 이런 것들을 이제 견적을 좀 알아보러 그 페인트 그 가게에 갔어요.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영업하시는 그 세일즈 담당하시는 분이 계셔서 혹시 이 회사에 페인트를 칠하는 팀이 있느냐? 팀이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있겠죠. 아마 워낙 규모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 내부에도 이 시공팀처럼 페인트하는 그 팀이 있겠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네 회사의 전문가들이 칠해줄 경우에 얼마나 들겠냐? 그랬더니 그 영업하시는 분이 시공팀이 가서 당신 사무실을 눈으로 봐야지만이 정확한 견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며칠 전에 그 시공팀이 왔어요. 같이 그 영업사원이랑. 근데 명함을 받았는데 그 명함이 제가 방문했던 그 굉장히 큰 페인트 전문 매장이 아닌 거예요. 회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다르네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영업사원이 다른 회사다. 근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영업사원이 말했던 시공팀이 있다는 것이 이 회사인지 아니면 정말 다른 회사 분들을 데리고 왔는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워낙 그 회사가 규모가 큰 회사였기 때문에 분명히 자체적인 시공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튼 회사가 다른 팀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사무실을 쭉 보시고 견적을 내주셨어요. 얼마가 들어간다. 그래서 재료값 빼고 한국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칠하는데, 여기가 전체적으로 아마 실평수가 50스퀘어가 안 되고요. 천정도 안 칠하고 바닥도 건들지 않고 그냥 오로지 요 벽만 칠하는 거예요. 요 벽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상당 부분 저희 벽의 4분의 1 정도는 이렇게 유리 글래스로 된 벽입니다. 여기는 안 칠해도 되고요. 이렇게 당연히 창문 있는 부분도 안 칠해도 되죠. 그래서 요 부분, 보시다시피 요 부분이랑 요 부분, 여기 칠하는데 인건비만 100만 원 정도를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좀 더 깎아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 사장님 겸 파트너가 깎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깎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좀 잘 이해가 안 됐죠.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먹고 사는 그런 룰이 있구나. 깎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100만 원이라는 견적 한국 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적으로 페인트 칠할 때 또 다른 회사에서 2명이 온 거예요. 되게 젊은 어린 남자 둘이 왔어요. 청년 둘이. 칠하는 걸 보니까 페인트를 전문적으로 칠하는 친구들은 맞는 것 같아요. 회사가 벌써 그 페인트 가게, 큰 가게 있죠? 그 다음에 시공팀이라고 했던 그 자체적인 팀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회사입니다. 2명이 왔었죠. 이렇게 견적을 냈죠.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페인트를 칠하겠다고 와준, 여기 뒤에 보시면 되게 젊은 청년 2명이죠. 다 다른 회사인 거예요, 이게. 제가 느끼는 건데, 이 친구들이
그 100만 원을 가져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유통 과정인 거죠. 자, 그 페인트 가게의 영업사원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얼마, 그 100만 원 중에 아마 얼마를 취하겠죠. 그리고 자기네 회사가 아닌, 제 생각입니다만 다른 회사, 자기가 알고 있는 회사에다가 이 일을 의뢰를 했겠죠. 그래서 그 회사가 와서 견적을 냈을 거예요. 그리고 견적을 내서 그 회사가 당연히 또 몇 프를 먹었겠죠.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페인트를 칠하는 젊은 친구 두 사람은 또 다른 회사인 거예요. 회사명이 틀려요, 분명히. 그러면은 100만 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30만 원은 그 영업사원, 30만 원은 견적을 뽑았던 그 회사,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와서 견적만 뽑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60만 원이든 50만 원 정도가 아마 여기 있는 두 청년들이 페인트를 이틀 동안 칠한 그 가격이 되겠죠. 뭐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몇 달을 걸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가 비싸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보다 일본에 오래 사신 분들, 여기서 뭐 인테리어나 이런 건축 같은 걸 해보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한국에 비교하면 이를테면 2명이 와서 할 일을 여기는 10명이 와서 한다는 거죠. 제가 봐도 좌우지간 되게 많은 분들이 붙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키나와도 이 건설 현장이 많습니다. 뭐 도로 보수라든지, 아까도 차를 타고 오는데 도로를 보수하는 것 같아요. 약간 바리케이트 같은 거, 꽃갈콘 같은 거 이렇게 딱딱딱딱 세워놓잖아요. 빨간 색깔. 그거 쭉 세워놨어요. 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안전하게 공사를 하려고. 거기 한 20m 정도 되는 그 거리에 4명이 안 좋은 요원이 깃발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한국 같으면은 아마 그냥 꽃갈콘만 세워놓고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1명 정도가 이렇게 차량 혹시 안전 때문에 안전요원이 1명 정도 배치가 될 것 같은데 다 4명이 먹고 살아야 되고 도로 보수 공사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막 공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다 같이 먹고 사는 문화? 그러니까 솔직히 2명이 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5명, 10명이 와서 하면서 그 5명, 10명의 인건비, 개인이 가져가는 인건비가 비싼 게 아니라 그 팀이 와서 받아가는 인건비가 비싸고 또 그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위에 단계 이런 식으로 몇 달을 걸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근데 이런 문화가 여기 일본에서는 아무렇지도 않다. 소비자들이 이거를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비싸다. 제가 어제도 여기 한국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 식당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 시스템 에어컨,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한 150만 원, 200만 원 하는 그런 에어컨이 여기는 1,500만 원. 막 여소일급가가 비싸고, 식기세척기 같은 경우도 식당에서 쓰는 작은 식기세척기예요. 소형 식기세척기, 업소용. 한국 같으면은 그런 건 한 2, 300만 원이면 되는데 그런 게 한 6, 700만 원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한 300만 원 이하가 1,000만 원이 넘어버리는, 그러니까 막 3배, 4배, 5배가 비싼, 예, 그런 이제 견적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따로따로 다 자기가 구매를 해서 시공만 하는 그 사람을 따로 쓰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머리를 써서 최대한 코스트를 아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데는 이런 다 같이 먹고 사는 그런 문화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단계가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제가 자전거 필리핀의 보라카이에서 제가 탔던 자전거가 있어요. 자이언트, 대만 브랜드예요. 한 150불 주고 샀습니다. 같은 스펙의 자전거가 여기 자이언트 얼마냐면은 7, 800불? 그러니까 필리핀보다 한 3배, 4배가 비싼 거예요. 같은 스펙의 자전거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니, 필리핀도 그 자이언트 자전거 대만에 수입한 걸실 거고, 여기도 일본도 자이언트라는 그 자전거 타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되게 가성비가 좋은 자전거입니다. 뭐 MTB라든지 로드바이크, 뭐 하이브리드 바이크 이런 자전거 유명한 회사인데 값도 저렴하면서 퀄리티가 좋은 대만 브랜드인데 같은 스펙의 자전거가 제가 필리핀에서 샀을 때보다 일본은 3배 이상 비쌌다. 3배, 4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리핀이 거리도 멀잖아요. 대만에서 여기 오키나와는 가깝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일본은 너무나 복잡한 유통 과정에서 다 같이 우리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중간 마진들이 엄청나게 붙어 있고 그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다 지불을 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건비가 비싸다라는 말이 일본에서 개개인이 가져가는 인건비가 비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불합리한 여러 그 유통 단계에서 발생되는 혹은 한국으로 치면 1명, 2명이 할 수 있는 일을 여기는 5-6명이 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비싸다라는 말은 맞지만 개인이 가져가는 인건비는 한국에 비해서 비싸지 않다. 정말 네, 제가 또 하나 배웠습니다. 제가 보라카이에 되게 친한 노르웨이 친구가 있어요. 그 노르웨이 친구가 타일공입니다. 타일공. 근데 정말 노르웨이는 인건비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필리핀 아내를 두고 자식도 필리핀에 있고 보라카이에 사는데 어떻게 하냐면 노르웨이 가서 3개월 일해서 보라카이를 와요. 보라카이에서 그 3개월 번 돈 가지고 6개월을 삽니다. 그리고 다시 노르웨이 가서 한 두세 달 일을 하고 그 돈 가지고 보라카이에 와서 보라카이에서 한 6개월을 살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삽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친구 얘기 들어보면 노르웨이나 스웨덴 이런 북유럽 같은 경우는 인건비 자체가 개인이 가져가는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요. 거기는 뭐 한국의 몇 배 되더라고요. 한국에서 타일공이 만약에 하루 종일 일했을 때 2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50만 원 이런 식으로 훨씬 비싸게 인건비가 책정돼 있더라고요.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개인이 가져가는 인건비가 비싸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런 어떤 유통 과정과 단계에 붙는 좀 불필요한 마진들 그리고 여러 명이 일을 하는 그러한 한국에 비해서 그런 데서 발생되는 전체적인 인건비가 비싸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요거 칠하는데 벽만 칠하는데 1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저희가 지불을 했어요. 네. 한국에서는 아마 충분히 이거보다 훨씬 더 싸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들고요. 자, 오늘은 제가 일본의 물가 중에 인건비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여러분들 이걸로 제가 여러분들의 옥신각신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요. 일본, 한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비쌉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해보시고 일본에서 인테리어를 해보시고 집을 지어보시고 자영업을 해보시고 이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네, 자 이상 저희 사무실에서 국제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